자, 이제 오늘은 부동식 나갈게요. 부동식은 되게 중요한 파트고, 오늘 배울 내용은 옛날에 원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하던 부분이에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 때 2학년 1학기가 많이 약해진 거거든.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 부동식은 자, 요 첫 번째 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이게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뭐 이거는 스몰 A하고 스몰 B가 똑같고 스몰 B하고 스몰 C가 똑같으면 A랑 C랑 같다. 이렇게 등호로 해도 3단 논법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더하기랑 빼기를 하면은 부동호는 안 바뀌고 음수일 때만 이거 지금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음수일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뭐 1차 부동식의 풀이는 자, 일단 주어진 식을, 자, 이제 이런 모양이 1차 부동식인데, x에 대한 1차 부동식, ax가 b보다 크다. 이 녀석의 해는, 자, 다음 세 가지와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a가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고, 음수면 부동호가 바뀌는데, a가 빵일 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한 거죠. B가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A가 0이고 B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맞게 그냥 숫자를 적당히 넣어 드릴게요. A가 0이야.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 뭐 B에다가 3 같은 거 집어넣자. 그럼 해가 없죠.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가 해가 없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이제 그 다음에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B 대신 음수 마이너스 3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모든 실수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기 때문에 뭐 쭉쭉쭉쭉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x에 대한 부동식이 있는데 얘를 푸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 먼저 자, x가 있는 아이들을 전부 오른쪽으로 몹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도 정리를 해보면 a 빼기 1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태에 따라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 빼기 1이 0보다 클 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a 빼기 1이 0보다 크면, 자, 양변을 a 빼기 1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되게 어려워했지만, x는 이거 두 개 지워지고 이거 두 개 지워지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남는데 부동호 안 바뀌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빼기 1이 음수가 되면 자, a 빼기 1로 이렇게 뭐 나누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중2 때 여러분은 상당히 어려워했던 그거지. 자, 세 번째는 a 빼기 1이 0일 때를 보셔야 되는데, 요 때는 헷갈리면은, 자,
요 상태에서 a 빼기 1이 0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보셔야 돼요. 0 곱하기 x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해가 없다죠. 그래서 이제 요게 서술형에 나오면 이거를 다 적으셔야 돼요. 이거 전체가 다 답이에요. 이거 전체가. 자, 이제 예제 1번부터 가볼게요. 오늘 해야 될 게 많아서. ABC가 실수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잠깐 이게 너무 앞에 있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앞에 두고 했나? 자, 상당히 부담스럽구만. 이렇게. 자, 얘는 적당한 수를 집어넣자.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B에다가 3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고 B는 3분의 1인데 이건 맞죠? 근데 음수가 되면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다 공식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봐봐, A랑 B가 이렇게 크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닌 케이스도 있어. 아닌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A가 3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에요. B가. 그러면 A의 역수는 잠깐만.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둘 다 봐야 되는데 A가 2, 그렇지. 맞지? 이거의 역수가 3이고 이거의 역수가 2죠. 그럼 부등호는 안 바뀌네요.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조사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또는 A하고 B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음수가 될 때는 또 역시 음수도 보셔야 됩니다. 숫자를 저처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둘 때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 얘는 A하고 B 앞에 음수가 붙여져 있으니까 부등호 바뀌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지금 틀렸는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없고 그러니까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없을 뿐더러 잠깐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죠. 그지? 근데 만약에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C의 제곱을 나누면 C의 제곱은 반드시 양수이기 때문에 C분의 A, C분의 B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얘가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안 바뀌는 게 맞죠. 근데 바뀌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입한정 문제를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갈게요. 근데 이제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어려워했던 것들인데 요거를 옛날에 중2 때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오늘 진도 나가는 거는 예전 중학교 2학년들이 했던 거예요. 자, 얘를 봅시다. 얘를 보면 x가 있는 쪽을, 자, 이걸 일단 좌우를 바꿉시다. 좌우를 바꾸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a제곱 빼기 4 x가 되고 a 빼기 2죠. 자, 근데 이 녀석의 해가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보시면 a 빼기 2, a 플러스 2, x가 이렇게 되고 a 빼기 2가 되는데 이 부등호의 반이 안 바뀌었잖아.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a 빼기 2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a 빼기 2가 첫 번째는 양수라는 얘기예요.
지워졌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는데 A 빼기 2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부동호가 안 바뀌었어. 그러면 또 여기서 A 플러스 2로 나누시면 또 부동호가 그대로니까 A 빼기 2가 양수면 A 플러스 2도 양수겠죠. 그지? 그러면 이게 지워지고 최종 해가 이 녀석이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자,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니까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잠깐만 마이너스 4. 자,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근데 A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이야? 이 뭔가 문제 이상한데?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 조건이 안 되지 않나? 그죠? 답에는 그냥 마이너스 3으로 나왔네. 그럼 이건가 보다. 잠깐만. A제곱 빼기 4가 0보다 큰 건데. 아, 그러면 되는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봐봐. A제곱 빼기 4로 나눌게요. 그러면 얘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고, A 플러스 2분의 1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봐봐.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얘를 2차 부등식으로 보시면, 2차 함수로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A축이야.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죠. 근데 얘는 곡선이고 얘는 X축이지. 그럼 문제에서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지? 그래서 이 답이 맞는 거죠. 그지? A제곱,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오늘은 2차 부등식 전까지 할 건데, 여기 있는 2차 함수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곡선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돼서 이 답이 맞는 거죠. 근데 항상 답을 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이랑 맞는지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풀이에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어려워했기 때문에 이거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 자, 잘 들어. 자, 공통수학 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그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얘를 풀어볼게요. 얘를 풀려면, 자, A 빼기 2X 이렇게 되고, 일단 마이너스 5 A 빼기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야 돼. A 빼기 2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 빼기 2가 음수일 때, 세 번째 A 빼기 2가 0일 때. 이렇게. 그러면 양수면 요 밑에 이렇게 그대로 A 빼기 2로 나눠보면 지워지는데 부동은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 지금 상태에서 A에다가 2를 넣으면 0 곱하기 X는 크거나 같다 0이죠. 근데 아까는 답이 안 됐는데 얘는 등호가 있잖아.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모든 실수 이렇게 가셔야 돼. 오케이?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 그러니까 등호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요.
그 다음에 404번도 풀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거죠. 중학교 때. 자, 이 녀석의 해가,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풀 때 니네 되게 어려워했던 거 나와요. 다시 또 나와. 무슨 문제인지 알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계속 냈던 거 그거. 자, 이 녀석의 해가 이거일 때 얘를 구하라.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맨날 했던 문제의 쉬운 버전인데, 자, 이 녀석의 해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니네가 어려워했던 거죠. 중2 때.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와야 잖아, 고등학교 때. 자, 얘는 a 플러스 b x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2b예요. 자, 근데 이 녀석의 해가 이거래.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사실 알 수 있지.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사실. 자, 첫 번째는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눌 것인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는 a 플러스 b는 음수구나. 그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하시면 이게 지금 바뀌어서 얘가 음수니까 바뀌어서 a 플러스 b 분의 2b가 되는데,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정보는 a 플러스 b 분의 2b가 마이너스 2구나. 니네 이거 어려워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가 이거를 풀면서 이 답을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니네가 이 두 개를 뽑아내야 돼.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풀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중학교 때랑 똑같이 얘기하죠. 그죠? 중학교 때도 똑같이 설명했지. 문자가 두 개야. 문자가 두 개고 두 개의 문자의 부호도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거를 조작을 해보면, 자, 2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고 얘가 일로 가면 b를 없앨까 a를 없앨까? b를 없애자. 일로 가면 4b는 마이너스 2a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죠. 물론 a를 없애도 돼요. 상관없어. 그럼 b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야지.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 x 4a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은 요 스몰 a의 부호를 모르는 거야. 부호를. 그러면 여기서 구한 이 녀석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다시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a 빼기 2분의 1 a가 0보다 작고,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1 a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는 음수라고 하는 소중한 정보가 나오지. 그치? 여기서 먼저 a를 먼저 나눠. 헷갈리지 않게. 자, 양변을 a로 나누면 a가 음수니까 이때 부동호가 한번 바뀌죠. 그지? 근데 니네 이거 되게 어려워했던 거 기억나. 근데 이제는 그냥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문제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바꾸기 때문에 다시 바뀌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거. 뭐야? 그치? 자,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연립방정식이 있듯이 연립부등식도 있어요. 자, 두 개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연립부등식. 근데 봐봐, 연립부등식도 그냥 뭐 공통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x 플러스 y는 5, x 빼기 y는 1.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이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했지. 그죠? 제가 수학에서 이 중괄호는 AND예요. 중괄호는 AND고 쉼표고 교집합이에요. 이거 4개가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얘는 공통되는 부분 겹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연립부등식은, 자,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2개인데 연립부등식은 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면 요 부등식 두 개를 둘 다 풀어내는 거예요. 푸시면 위에 건 이거죠. 그러면 반드시 겸손하게 2를 쓰시고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 5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려본 다음에 항상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답이야. 그럼 답은 어떻게 적으시냐? 근데 옛날에는 이걸 중2 때 배웠어. 옛날에는 중2 때 배웠어요. 연립부등식. 근데 별로 안 어려워. 왜 이거를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수학이 어려워요. 양이 많아서 어려워. 원래는 얘들아 곱셈공식도 중2 때 배웠어요. 곱셈공식. 그때가 완전 헬이었어. 2학년 1학기가. 곱셈공식도 중2 때 배우고 이 부등식도 되게 많았거든요. 양이.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얘를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가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붕 두 개 있는 데를 보라고 할 거예요. 지붕 두 개 있는 데를. 추우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표시해서, 근데 이거보다 얘가 더 나을 수 있어. 자, 나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렵다, 이 부등식.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랑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서 바로 이렇게 풀지 마시고 반드시 그림을 그리세요. 반드시 겸손하게 반드시 그려봐야 돼. 반드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부등식이야. x가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있어. 그럼 얘는 3이 이렇게 있었을 때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가거든. 근데 내가 니네한테 항상 문자를 왼쪽에 쓰라고 그러죠? 그게 이 수직선 그릴 때 이 방향을 보고서 그려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요. 여기 색칠을 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봐봐.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지. 그죠? 그 다음에 또 x가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아. 근데 이거를 그려보셔야 돼. 그려보셔야 돼.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려보면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 두 개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둘 다 등호가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얘는 3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죠. 보시면 겹치는 데가 있죠. 얘네 둘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연립부등식에서 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통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공통되는 부분. 공통 부분. 즉 교집합. 근데 얘는 해가 x는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봐봐. 대부분의 연립부등식이 봐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가 이렇게 있고 5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범위로 나오거든요. 공통되는 부분이. 근데 공통되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봤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는 거야. 근데 연립부등식 해가 이렇게 숫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숫자로. 얘가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숫자나 식이 똑같고 둘 다 등호가 들어갈 때야. 그 다음에 이제 퉁퉁이 문제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와요. 퉁퉁이 문제가. 그다음에 그 퉁퉁이 문제랑 그런 것들을 2차 함수랑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부등식은 좀 천천히 나갈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연립방정식 때하고 똑같은데, 자, 보세요.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A랑 C랑 같고, B랑 C랑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은 3개가 다 가능했어요. 3개 모두 가능했어. 그런데, 연립부등식은, 여기다 주의. 자, 얘만 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가 이렇게 한번 뽑아야 돼요. 반드시 이 형태만 가능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아까 내가 3단 논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면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지. 근데 이거 두 개가 있으면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B와 C의 대소를 알 수가 없어요. B가 큰지 C가 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의 대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방정식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형태의 부등식은 반드시 가운데 있는 거를 2번 뽑아야 돼요. 그래야 3단 논법에 의해서 얘가 가능한데 얘는 보시면 B가 큰지 C가 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얘인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기 책이 있구만.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연립부등식을 막 3개, 4개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인 케이스, 이게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런 케이스. 요거 두 개가 똑같을 때, 자, 공통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거, 방정식처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헷갈려.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부등식을 이렇게 그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림은. 그래서 밑으로 내리지 않을 거야. 밑으로 내리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자, 얘를 먼저 자,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겠지?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입니다. 1번을 푸시면, 자, 요거 x죠? x 더하기 3이 2x보다 작다. 얘가 일로 와. 그러면 x가 3보다 크다.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자, 5x 빼기 11이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2. 얘가 일로 가면 3x가 되고요. 숫자가 좀 더럽네.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x가 3분의 1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요. 자, 3이 있고, 자, 3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 3분의 13 이렇게 있는데, 하얀색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노란색을 그리면 여기 색칠을 하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서, 자, B가 내렸을 때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답이야. 그러면 여기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3, x는 3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예. 자,
옆에 것도 해볼게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분수니까 여기서 풀지 뭐. 자, 1번은 2x 플러스 9. 자, 양변에 10을 곱한 거죠. 그럼 여기가 3이 되겠지. 그러면 3x 플러스 12예요. 그런데 얘를 일로 보내. 얘를 앞에 음수가 안 생기게 얘 일로 가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항상 답은 다시 이렇게 문자가 왼쪽에 나오도록 정리를 하세요. 자, 2번입니다. 여기다 괄호 쳐야죠. 자, 괄호 치셔야 되고 12를 곱해요.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이거기 곱하면 4 x 마이너스 7 여기다 12를 곱해요. 3 2x 빼기 5 여기다가 12를 곱해요. 마이너스 12. 그러면 4x 4, 7에 28 6x 플러스 15 12고 얘네 둘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 그지? 얘네 둘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면 27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지. 헤헤. 그러면 틀리지 않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바꾸고 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그려보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과 아이고 그쵸? 그려보셔야 돼.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고 얘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답이야. 얘는 답을 어떻게 적어야 돼요? 답을 여기 비어있잖아?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가 크다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그래서 여기를 천천히 연습을 하시고 밑에 확인 문제를 천천히 푸세요. 이걸 빨리 푸셔야 돼요. 연립부등식을. 자,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형태. 그러면 이거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하나 하고 노란색으로 하나 이렇게 할게요. 보시기 좋게. 하얀색만 보시면 자, 얘가 일로 와. 그러면 8x 크다고 얘가 일로 가. 마이너스 10이죠. 그지? 이게 이렇게 눈으로 암산이 되시면 좋아. 8x가 아니지. 8x가 아니라 얘가 일로 오니까 2x죠. 얘 일로 오고 얘 일로 가.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 이쪽을 볼게요. 얘가 일로 가. 2x. 얘가 일로 와. 6이야. 그러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6하고 3이 이렇게 있고 하얀색은 이렇게 그려지고 노란색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답이야. 지붕 두 개 있는 데가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또 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이 가운데 모양이 복잡해도 가운데 걸 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마이너스 x 5x 빼기 2 빼기 2x 그 다음에 노란색도 보시면 5x 빼기 2 빼기 2x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하면 3x죠. 넘어오시면 4x인데 부동을 바꿀게요. 얘 일로 가. 2야. 그러면 x는 2분의 1보다 크죠. 얘도 자 3x 빼기 2고 x 플러스 2야. 얘 일로 가. 2x 4 x가 2분의 1보다 작죠. 봐봐. 2분의 1이 있지.
아 2분의 1이 아니구나. 2구나. 이게 2분의 1이면 더 좋은데. 이게 2. 그러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얘를 그렸어. 얘가 이렇게. 그럼 답은 2분의 1하고 2 사이에. 자, 밑에도 다 그냥 다 평범한 내용인데 밑에 풀어줄 거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특수한 해를 좀 많이 풀어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얘도 방금 푼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 반드시 그려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등식을 풀었는데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마이너스 5가 작아. 그럼 너네가 그림 안 그리면 그냥 애들이 대충 이렇게 하거든. 근데 얘를 막상 그려봐. 여기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 3이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죠.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이거 보고서 대충 이렇게 쓴다고요. 항상 겹치는 거 있을까봐. 근데 그려봐야 돼. 반드시. 이런 걸로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위에 거 보시면 넘어가시면 x 4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도 넘어가시면 x 크거나 같다 4죠. 얘는 아까 했던 모양이지. 그죠? 4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와. 그럼 얘는 답이 x는 4야. 그죠? x는 4예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나중에 왠지 얘네들을 1차 함수로 보라고 할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들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거를 1차 함수로 봐야 돼. 1차 함수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걸 그림으로도 풀어야 되거든요. y는 x야. 얘 1차 함수잖아. 그럼 2x면 어떻게 되나? 자, 마이너스 4고 2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y는 2x 빼기 4야. y는 x가 2x 빼기 4보다 위에 있는 부분. 그러면 y는 x가 2x 빼기 4보다 위에 있는 부분, 그럼 여기가 4야.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모든 1차식은 1차 함수를 보셔야 되고 모든 2차식은 2차 함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푸는 걸 가르칠 겁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잘 그리셔야 돼. 이걸 이렇게 대수적으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함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2번은 보시면, 자,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색깔 좀 다르게 가시면. 자, 이거 2번이라고 할게요. 1번부터 풉니다. 3 빼기 2x 플러스 2. x 빼기 14. 그 다음에 x를 이왕이면은 항상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리로 가. 그럼 18인가요? 그치? 5 더하기 13이 18이죠. 그 다음에 x가 이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2번을 풀어보면, 자, 얘가 일로 와. 얘를 보내지 말고 얘를 일로 보내. x 앞에 마이너스를 두지 마. 그럼 헷갈려. 얘가 일로 오면 2x. 얘가 일로 가면 16이죠. x는 8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애들이 수직선 안 그리잖아?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한다? 6, 8? 애들이 뭐 대충 뭐 이거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려봤냐고. 그려봐야지. 6이 있고 8이 있는데 하얀색은 이쪽으로 가고 노란색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짐작이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해가 없죠. 물론 머릿속에서 이 수직선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러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뭐 밑에 것도 안 펴도 되겠네. 자, 이제 필수 예제 6번부터 지금 이거 다 중학교 2학년들이 했던 겁니다. 쉬운 내용이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늘은 이제 앞으로 부동식 끝날 때까지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자, 이제 학생들은 끝나고 나면 나머지 정리하고 복소수가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달라요. 선생님들은 부등식이 제일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부등식하고 경우의 수. 부등식과 이제 이 부등식 끝나고 나면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 그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경우의 수 문제는 반드시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들어와요. 수업 시간에 라이브로 풀다가 답을 못 구하거든. 경우의 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 봅시다. 문자가 적정 한 2개쯤 있네. 이때 이제 A랑 B를 구하래.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얘가 이리로 가요. 그러면 X가 크거나 같다. 얘가 이리로 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밑에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X 빼기 A 18 빼기 3X 빼기 6이야. 얘가 이리로 와. 4X. 이거에서 이거 빼면 12고요. 12 플러스 A죠. 그러면 퉁퉁이가 나오네. 퉁퉁이. 그지? 퉁퉁이가 나와. 퉁퉁이. 얘하고 얘를 가지고서 이거 2개를 가지고서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그려보셔야죠. 3이 이렇게 있고 근데 해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려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하얀색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 그림이 되어야만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추론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 부등식 문제가 이게 어려워. 니네가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거 2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려면 4분의 A 플러스 12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라는 거를 추론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요 부등식 방향에 맞춰서 여기가 색칠되어 있고 비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얘가 똑같대. 그죠? 그럼 B는 3이고 A는 3이지. 그지? 근데 상황이 이러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공식에 집어넣어서 수학 문제 풀던 애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는 거야. 오케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자. 밑에 있는 거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네. 자,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7번과 8번이 이제 퉁퉁이 문제죠. 자, 퉁퉁이. 근데 퉁퉁이가 1차 연립부등식에도 나오고 2차 연립부등식에도 나와요. 퉁퉁이 문제가. 자, 퉁퉁이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퉁퉁이. 중학교 2학년 때는 요 밑에 있는 거 하나만 줬겠지. 밑에 있는 거 하나만 주고서 뭐 이 부등식이 자연수의 해를 갖지 않는 거 그런 거 풀었잖아요. 그죠? 자, 갈게요.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얘가 일로 와요. 그러면 2x 크거나 같다. 얘가 일로 가. 4보다. 그러면 1번의 해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2번을 볼게요. 2번.
자, 얘가 이리로 가요. 2a 빼기 4입니다. 자, 우리가 알던 퉁퉁이에요. 자, 그래야죠. 부동식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근데 2하고 2a 빼기 4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지?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이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이거야.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건 그려놓고 2a 빼기 4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 2a 빼기 4는 이쪽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가 그랬듯이 2a 빼기 4가 2보다 작아요. 근데 항상 관건이 뭐였어?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중요했죠. 그지? 자, 선생님이 이 등호가 들어가는 그림을 얘는 뭐예요? 2a 빼기 4가 2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2a 빼기 4가 2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려보셔야지. 자, 빨간 녀석이 이쪽으로 간 그림이 2a 빼기 4가 2인 그림이죠. 근데 그림 봤더니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하얀색이랑 빨간색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푸시면 2a가 6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자, 거기 주의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여기다가 7번, 8번 다 퉁퉁이라고 적으세요. 이제 퉁퉁이. 자. 근데 옛날에 이거를 중학교 2학년들이 풀었었어. 근데 뭐, 똑같아요. 어차피 연립부등식 뭐, 해봐요. 봐봐. 자, 위에 거 먼저 풀게요. 자, 4 빼기 x가 작다. 2x 빼기 2고요. 얘가 일로 오면 3x가 크다.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가. 6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x가 2보다 커. 그런데 밑에 있는 녀석은 얘가 일로 가. a야.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해가 한 개만 돼야 된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퉁퉁이지. 응?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아. 2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운데 2를 찍고서, 좋아. 중학교 방식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중학교 때 내가 이렇게 그려줬지. 그럼 요 근방을 몇 개를 적어봐야지. 정수가 한 개니까 이 정도만 그리면 될 것 같아. 그치? 정수가 3개면은 여러 개 그려봐야지. 자, 하얀색은 고정이야. 이제 노란색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중요한 건데, 일단은 A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색칠을 하고 이렇게 돼야 정수인의 3이 들어가지. 그치? 이제 이걸 보고서 또 그냥 그리잖아. A가 3하고 4 사이인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는 A가 3인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A가 3이 되게 빨간색으로 그려보셔야지. 이렇게. 그러면 하얀색하고 빨간색만 보시면 이 안에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도 되지. 그렇지만 파란색이 되면,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맨날 이거 했잖아요. 이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A가 4가 되는 그림을 그려봐야지. 근데 이 그림이 나는 더 헷갈리더라고. 이 그림이. 자, 봐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하얀색이랑 파란색을 보는 거야. 하얀색이랑 파란색. 그럼 3하고 4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파란색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는 퉁퉁이 문제를 잘 푸시기를 바라며, 자,
밑에도 풀어보시고요. 9번 갑니다. 연립부등식 활용. 자, 소금물 나옵니다. 네, 얘기했죠. 이제 중3 때부터는 소금물이 무제한으로 나와요.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그런데 소금물 문제는 무조건 제가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으로 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가르칩니다. 한 가지.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에 소금물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봐봐. 그림을 그려야지.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그죠? 요거 두 개를 막 섞는 거예요. 그럼 하얀색은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넣어서 얘네 둘을 섞었을 때, 섞으면 여기가 300 더하기 x인데 농도가 딱 9%인 소금물이 나올 수가 있고,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농도가 딱 11%인 소금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는 상황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농도가 이 사이에 있고 싶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소금물은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농도가 딱 9%일 때랑 딱 11%일 때 그 가운데 있고 싶은 거야, 농도가. 그러면 자, 소금물 문제는 소금만 가지고 갑니다. 소금만.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9 x 더하기 300이고요.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8 곱하기 300이고,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14x입니다. 여기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11 x 더하기 300이죠. 자, 세 개 일렬로 되어 있는 부등식이고요. 먼저 100을 날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죠? 100을 날리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럼 먼저 이쪽부터 풀어볼게요. 가운데 있는 게 두 번 와야 되니까. 그럼 얘는 9x 더하기 3, 9, 27. 자, 2400 더하기 14x가 되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바꿔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가운데 있는 거. 얘가 이거죠? 2400 더하기 14x가 되고, 얘는 11x 더하기 3300이 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푸셔야 돼요. 그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시면 5x, 얘가 이쪽으로 가시면 300. x는 6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가 이쪽으로 가시면 3x.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와. 그러면은 900이죠. 아이고. 900. 그러면 3으로 나누면 x는 3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려보시면 60과 300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색칠되겠죠. 지금 두 개 있는 데가 답이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14%의 소금물을 요 범위 안에서 섞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빨리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확인 체크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드릴게요. 자, 전부 다 별표고. 자, 보세요.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이걸. 오늘 수업한 거 다 중2 때 했던 거야.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수업이 진짜 헤비였는데.
여기다 곱셈 공식까지 섞어가지고 오씨 진짜 씨. 그때는 1차 함수를 2학기 때 하는 게 맞았지. 자 보세요. 자 과부족 문제도 나오고 이제 의자에 사람 앉히는 문제도 나와요. 연습 문제도.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떤 정수 x를 2로 나누어서 7을 빼면 여기까지 읽었죠? 0보다 크지 않고, 크지 않다는 말은 작거나 같은 거죠. 식 하나 세웠고요. x에서 3을 빼서 2배 하면 x에서 3을 뺀 다음에 2배를 하면 이거 전체에 2배를 해야죠. 10보다 크다. 이를 만족시키는 x인데 x가 정수야. 그럼 하얀색을 푸시면 하얀색은 x는 14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x 빼기 3이 5보다 크니까 x는 8보다 크죠. 그러면 x는 8하고 14 사이인데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세는 거 가르쳤지? 여기 등호 안 들어가고 등호 들어가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해서 6개가 답이죠. 자, 그 다음에 415번 과부족. 자, 과부족 쉬운 문제입니다. 자, 과부족도 기억나시지? 이거 고등학교 때도 엄청 잘 나와요.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자, 이제 먼저 변수 지정을 하셔야지. 얘들 학생이 있고 초콜릿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x를 잡아야 돼? 어떻게 배웠어? 초콜릿을 학생들한테 나눠줄 때 둘 중에 어떤 걸 x를 잡아야 돼? 초콜릿이야 학생이야? 김서희도 아는데? 둘 중에서 개수가 적은 게 x죠. 학생이 x가 돼야 되고, 자, 한 학생한테 4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고, 얘가 초콜릿에 대한 정보지.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나온다고. 이거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시험이 4x 플러스 10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6개씩 나누어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이제 노란색을 보고서 식을 세워야죠. 지금 초콜릿 수는 여기 이 하얀색을 보고서 이걸로 확정이야. 그런데 6개씩 나누어주면 2개에서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데,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중요하지. 식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지. 그림을 그려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한테 4개씩 줘요. 사람한테 4개씩 줘. 그럼 여기 초콜릿이 10개가 남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이 X명이 있는 거지. 옛날에 맨날 그림 그려주는 거야. 그런데 6개씩 주면 6개 씩 줘요. 그러면 2개에서 이렇게 주면 초콜릿이 2개가 남거나 4개 미만이 남아. 식을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지? 이쪽으로 보세요. 초콜릿 수는 4x 플러스 10이 고정이에요. 이게 전체 초콜릿 수죠. 그런데 학생 수가 바뀐 게 아니죠. 6개씩 주면
2개 이상 남거나 6개씩 주면 4개 미만으로 남는 거지. 이 그림이 더 헷갈리겠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초콜릿 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초콜릿 수 바뀌는 게 아니지. 이게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바꾸면 어떻게 하겠어? 초콜릿을 2박스를 더 가져오거나 초콜릿이 없어지거나 하겠죠. 그러면 식이 달라져. 그러면 자, 이쪽에서 한번 풀게요. 얘가 이리 와요. 이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쪽을 풀게요. 얘가 일로 와. 이 x가 크고 6보다 커요. 그럼 x는 3보다 크죠. 그러면 x가 3하고 4 사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학생 수를 물어본 게 아니야. 초콜릿 개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학생 수하고 초콜릿 개수는 둘 다 자연수여야 하지. 둘 다. 그죠? 학생 수는 4명이야. 요 지금 범위 안에. 그지? 그러면 초콜릿 수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16 더하기 10이니까 26개가 답이에요. 26개가. 근데 만약에 이걸 풀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잘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 얘들아 학생 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학생 수하고 초콜릿 수는 둘 다 자연수여야 돼.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초콜릿 수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x를 이걸로 바꾸어. 그러면 안 돼. 반드시 여기서 자연수를 뽑아내야 돼. x가 4, 5, 6 세 가지죠. 그러면 초콜릿 수가 될 수 있는 거는 4x 플러스 10이니까 여기서 26개, 여기서 5 집어넣으면 30개, 6 집어넣으면 34개. 초콜릿 개수는 반드시 이거 3개만 되는 거야. 26부터 34라고 하면 틀려요. 틀리고 얘들아 학생 수가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초콜릿 수도 이렇게 자연수로만 카운팅이 돼야 돼요. 이게 범위로 구하면 틀려요. 알았지? 옛날에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지? 자, 보세요. 416번. 이 문제는 지금도 센 수학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도 중학교 센에 있어요, 이 문제가. 근데, 자, 보세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 문제가 대학교 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을 때 그때. 와, 씨, 왜 이렇게 나오지? 자, 봐봐. 그래도 차근차근 다 풀어주는 게 낫겠지? 차근차근 다 풀어주죠. 분식이 어려워서. 자, 오른쪽 표에서 식품 A하고 B가 있는데, 자, 100g당. 100g 거슬리네. 100g 거슬려. 이제 100g에서 섭취할 수 있는 열량과 단백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두 개를 합하여 200g을 섭취했대요. 근데 얘들아, 부등식 활용은 반드시 문자가 한 개 있어야 돼요. 식품 A를 물어봤으니까 A를 X라고 합시다. 근데 얘네 둘을 섞어서 200g 만들 거니까 B는 200 빼기 X라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열량이 지금 100g당이지 얘를 1g으로 바꿉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여기에 10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여기도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00g당 120이 있으면 1g당 이만큼 들어가 있고, 얘도 1g당 이만큼 들어가는 거지. 그럼 밑에 있는 것도 100으로 나눠줍시다. 100으로. 그럼 요만큼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량을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200이었죠. 근데 요거 두 개 더한 거는 300 이상. 단백질은 30 이상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해서.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식을 이쪽 줄에서 세우시면, 자, 이게 1g에 들어있으면은 얘는 x니까 여기에 x 붙이시고, 여기도 x 붙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0 빼기 x, 여기에도 200 빼기 x. 그래서 최종 식은 열량으로 하나 세우고 단백질로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이 문제 되게 중요하고, 실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게 뭐 하나가 있는데, 그 빠진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안 배우고 대학교에 가면 되게 개고생할 텐데. 뭐 아무튼 일단 요거 두 개 더 할게요. 100분의 120x 100분의 120x 더하기 100분의 320 200 빼기 x 더한 거가 30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밑에 있는 것도 할게요. 요거 두 개 더 할게요. 100분의 20x 더하기 100분의 10 200 빼기 x, 이거 두 개 더한 거가 30 이상이죠. 자, 요거 두 개 풀 거예요. 아우, 일단 이거 두 개 날리면 여기 공이 두 개 붙겠죠. 공이 두 개 붙는데, 여기서 이거 한 개 날리고 한 개 날리고 한 개 날렸어요. 여기 12 34 30이니까 괜히 어중간하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12x, 이거 두 개 곱하면 6400,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2x, 얘가 3000이네요. 자, 위에 거 먼저 쭉 풀게요. 그러면 얘네들 계산한 거 이쪽으로 보내요. 얘네들 계산한 거 이리로 보내고, 이거에서 이거 빼시면 3400. 하나씩 날리고 170. 자, 위에 거 풀었어요.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이거 두 개 날리면 공이 여기 붙고, 공 하나씩 날릴게요. 그럼 얘는 2x 더하기 200 빼기 x, 300보다 크거나 같다. x 100. 이렇게 두 개죠. 그러면 최종 답은 x는 100하고 170 사이가 답이죠. 이거 잘 봐두세요. 이거 내더라. 자, 연습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연습 문제 스텝 1. 1부터 풀어드릴게요. 스텝 1. 스텝 1에서 자, 420번부터 풀어드릴게요. 부등식은 뭐야? 많이 풀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멘붕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제가 요 유형을 잘 받으라고 하는 게, 봐봐.
여기 옆에 문제 팁이 있지, 여기. 봐봐. 여기. 이 문제 옆에. 오, 얘네 둘이 똑같고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답은 이런 모양이다. 이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도 요 유형만 콕 집어서 하나 뺀 거예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8일 때 a랑 b를 구하래요. 그 위에 또 보시면 4x 빼기 3 빼기 3x 크거나 같다 a보다 x는 a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거 풀었어요.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3x 빼기 3 b 2x 플러스 10 얘가 일로 가요. 일로 오면 13 빼기 b가 되죠. 그 얘는 답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8인 거죠. a 더하기 3도 8이고요. 여기 13 빼기 b도 8인 거죠. 그럼 a는 5가 되고 b는 13에서 8 빼면 뭐냐? b도 5네. 그지? 자, 퉁퉁이 문제죠. 퉁퉁이. 연립부등식의 오늘은 스텝 1까지만 풀어줄게요. 스텝 2 숙제는 개념 원리는 198까지만 하세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영상 영상 링크 드릴 테니까 숙제는 198까지고요. RPM은 별로 없을 거예요. 숙제는. 이제 RPM은 102에서 뭐야? 102에서 어휴 얼마 못 나갔지? 102에서 103 이렇게 숙제예요. 얼마 안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99쪽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풀어줄 거예요. 이거 다 풀어줘야 돼, 내가. 되게 어려워요. 자,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을 때 다음 중 상수 A가 될 수 없는 걸 물어봤어요. 자, 풀자. 얘 일로 와. 8x. 얘가 일로 왔는데 이거 그대로니까 위에 거 풀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다 12를 곱해. 괄호를 치고 3x 플러스 1 크다. 여기다 11을 곱해. 4a 9x 더하기 3 4a x는 4a 빼기 3 나누기 9죠. 자, 이제 나왔어요. 퉁퉁이지. 자, 위에 거 보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건 이거야. 이거죠. 근데 얘는 부동호 방향이 이쪽이야. 그지? 해가 없으려면 9분의 4a 빼기 3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1보다 커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뭘 봐야 돼?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지. 진솔아,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되니? 안 돼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건 뭐야?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그림, 얘가 이리로 가서 그림 그려봐야지. 하얀색이랑 빨간색 보세요. 겹치는 게 없죠? 그럼 등호 들어가도 되죠? 그럼 등호는 가능하고 양변에 9를 곱하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죠. 그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422번. 어우야.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값이 9가 되는 a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위에 거 푸시면 x는 1보다 크고 밑에 거 푸시면 x는 3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아요. 퉁퉁이야. 스르륵. 우리가 확실한 거는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모든 정수의 합이 9니까 한 5까지만 쓰면 되겠구만.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이제 여기에 있는 퉁퉁이가 2, 3, 4를 더하면 9죠. 그럼 퉁퉁이는 여기에 있어야 될 거고 퉁퉁이는 여기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퉁퉁이가 3분의 a 더하기 1이죠. 그럼 얘가 4하고 5 사이에 있는 건 알겠는데 빨간색이 등호가 되는지 파란색이 등호가 되는지를 조사하셔야 되죠. 하연아,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서 어느 게 가능하니? 너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슬프다. 파란색 아닙니까? 빨간색이 되면 여기는 퉁퉁이가 4가 되는 거잖아. 응. 여기는 퉁이 이쪽으로 가. 안 되잖아. 여기서는 빨간색이 안 되고 파란색이 되는 거야. 지수 이해하고 있어 지금? 퉁퉁이가 이렇게 발목 잡을 줄 몰랐지. 내가 그래서 중2 때 퉁퉁이가 이렇게 맨날 한 거야. 그죠? 근데 이 퉁퉁이는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퉁퉁이를 못하면 앞으로 그냥 답을 못 구해. 맨날 퉁퉁이를 생각해야 되니까. 얘가 5가 되는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노란 상황은 5가 아니잖아. 일로 가면 하얀색이랑 파란색만 보면은 2, 3, 4가 들어가니까 9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A의 범위는 이러한 상황이고 세 군데에다가 3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걸 빼면 14가 되는데 A의 범위를 보아하니 최대값은 14죠. 오케이? 자,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은 다 제가 풀어드려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스텝 2부터 쭉 할게요. 와, 다 중요한 문제만 있고 다음 시간에 좀 어려워요. 다음 시간이 천천히 나갈게요. 근데